여러분 이거 재결합 부부 보신 분들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문제라 봐요. 남자분은 52살, 여자분은 46살이에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소개로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자분도 고부 갈등이 있었을 때 여자분 편도 안 들어주고 여자 와이프보다 자기 지인들이 더 우선이고 취미 활동도 많고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은 일단 큰 사건들 대부분은 지나간 얘기예요. 큰 사건들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이후 끝난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됐다기보다도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거. 근데 여자분이 계속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너무 남자분을 못 사게 굴더라고요. 너무 남자를 못 사게 굴어. 남자가 포크레인 기사 일을 하시는데 포크레인 기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파트 관리 소장 일도 같이 하신대요. 그래서 한 달에 버시는 돈이 1,500이래. 나이가 50대신데. 그래서 저는 좀 놀랬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1,500이라 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 돈 그렇게 많이 버나요? 중장비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니 1,500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원래 이렇게 많이 벌어? 저는 이분들 나이가 지금 남자분 52살, 여자분 46살 이미 중년이잖아요. 이혼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분이 지금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은 되게 불행하게 사실 것 같아요. 계속 옛날 얘기 또 꺼내고 옛날 얘기 또 꺼내고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엄청 불행하게 사실 것 같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돈 엄청 잘 벌어요? 아 그래요? 아 건물 임대료까지요? 남자분이 건물도 있으셔? 근데 제가 이 남자분의 월 수입에 대해서 듣고 제가 좀 되게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 남자분이 중년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잖아요. 경제력이 좋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이렇게 늦게 했지? 왜 이렇게 능력이 경제력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늦게 했나 싶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여자분이 특이하게도 결혼하기 10년 전 얘기 갖고도 달다 벗고 계속 남자분을 못 사게 오잖아요. 그 이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통제하려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남자를 내가 이제 휘두르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통제하려고.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이 여자분의 어떻게 보면은 사랑 표현인 거고.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자식을 막 걱정하고 자식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그래도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괜히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거든요. 걱정으로 포장된 통제. 전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여자분은 딱 그런 유형의 궁극체인 것 같아요. 궁극체 완전체. 그런 유형의 완전체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막 핸드폰 집어 던지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해도 이 여자분은 그런 걸 고치질 않아요. 내가 니를 걱정해서 내가 너한테 관심 있고 애정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너 왜 반응이 그따위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너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은 고칠 마음이 없는 거야. 결혼하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똑같은 말을 한 건가요? 이게 아마 오이도 사건 맞나요? 오이도 사건? 남자분이 교회 봉사활동을 다니세요.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3명 이렇게 해서 회식 겸 오이도 가서 먹으러 갔다 왔대. 그게 이제 여자분 만나기 전이야. 10년 전에. 그 오이도 사건이 여자분 만나기 훨씬 전인데도 계속 그거 갖고 막 뭐라 하더라고. 여러분 여자분이 별거 중일 때 남자분하고 이제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때 남자가 전화 안 받는다고 남자분 차에다가 믹스커피 부어버리고 남자분 차에다가 생크림 테러했어요. 생크림 막 바르고. 근데 이 남자분 반응이 그게 귀엽대요. 근데 저도 만약에 와이프가 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차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화는 안 날 것 같아요. 웃을 것 같아요. 화 안 나면 웃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대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좋은 브랜드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주고 했는데도 계속 이 여자분은 그 새 옷을 뜯지도 않고 택 붙인 채로 보관만 하고 여자분은 계속 입는 옷만 입어요. 계절에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 그 계절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옷만 입는 거야. 서장훈 씨가 이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남자분한테 나는 뭐 네가 그렇게 돈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함부로 안 쓴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사랑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 저는 뭐 그게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렇게 어필하고 애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도 편집증이라고 하나요? 강박증?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 남자분을 사랑하고 그 남자분한테 내가 이런 거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이 여자분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 여자분도 그런 편집증, 강박증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남자분한테 애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당신도 함부로 쓰는 여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의 그냥 독특한 정신세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이 남자분이 돈을 내가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이 남자가 사주는 것도 사지 말라고 했겠지. 보니까 뭐 구두도 새 구두도 많다 그러고, 그리고 옷도 택도 뜯지 않는 옷이 막 쌓였더라고. 이 여자분 성격인 것 같아요. 여자분 성격. 미개봉으로 두는 여자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은 지금 전업주부 맞죠? 여자분이 뭐 전업주부신 것 같은데 이전에 사회활동도 계속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하신 것 같더라고. 사회활동을 막 많이 하셨다기보다도. 그리고 3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분이 내가 너랑 살아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재결합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재결합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랑 재결합해줄 테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보상, 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300만 원을 매달 300만 원씩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아이 한 명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300이. 근데 여자분이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첫 남자예요, 첫 남자. 원래 연애를 안 하고 비혼주의였는데 이 남자분하고 소개팅에서 만난 이후에 뭐 결혼까지 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 300만 원은 내가 이 남자랑 만나서 다시 살아주는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쓰고 안 쓰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같이 살아주는 거에 대한 대가. 돈 때문에 이 스캠에 나온 부분은 아니네요. 수입이 적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돈이 있어도 처음에 이혼할 때 왜 이혼했냐면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했어요. 여기서 고부 갈등도 제가 이 남자분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여자분이 이 남자분하고 같이 사는, 이 남자분이 원래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여자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알고 결혼 생활을 했고, 근데 2주 만에 뛰쳐나가버렸어. 9571님께서 나중에 또 이혼하게 되면은 본인은 빈털터리 될까봐 300씩 달라고 인터뷰했던데요. 아, 그래요? 나 그 부분 놓쳤지? 그래요? 이혼하게 되면은 자기는 빈털터리 될까봐 300씩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좀 별로다. 아무튼 여러분, 이분들은 처음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2주 만에 별거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여기서 좀 이 부분이 특이한데, 시어머니가 이 여자분을 1시간 동안 혼냈는데 혼낸 이유가 설날에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저 친정 간다고 얘기하고 친정 간 걸로 시어머니가 이제 여자분을 1시간 동안 혼냈대요. 그렇게 혼날 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를 막아주지도 않고 말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여자분이 2주 만에 별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뭔가 이 상황을 보면은 여자분이 어떻게 하다가 밖에 나간 김에 어머니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직접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나온 김에 그냥 문자만 띡 보내고 친정 가버린 거예요. 문자만 띡 보내고 설날이라고. 제가 어른이었어도 이게 막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되었어도. 같이 사는 어른, 내가 어른인데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던가, 그냥 나가버린 다음에 문자만 띡 보내가지고 친정 간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거는 좀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무시당한 기분도 들 수 있고. 설날 아침 먹기 전에 신랑은 출근해야 됐고 배웅하면서 바로 친정 엄마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이님께서 채팅 올린 대로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설날 아침에. 아무튼 시어머니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가도 되는데,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가도 되는데 그냥 문자로만 띡 보내고 그렇게 친정 가버리니까 그거 갖고 이제 1시간 동안 여자분한테 혼낸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괜히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뭐라 했다기보다도 여자분이 되게 이거는 좀 경우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뭐라고 하고 있을 때 무조건 남편이 말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남편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그냥 상황이 다 끝나고 여자분한테 그냥 위로해주고, 엄마는 엄마한테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여기서 중간에 남자분이 막아주거나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여자분이 이상한 행동한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말고는. 근데 이 여자분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1시간 동안 혼낼 때 남자가 가만히 있어, 나를 방관했다, 그래서 별거를 바로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2주 만에. 물론 여기 남자분도 너무 자기 가족들 우선이고 되게 꼰대 마인드고 가부장적이고 그러긴 하지만은, 여자분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매너나 어른한테 하는 그런 예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재결합 부부 남자분의 잘못들이 덮이는 것 같아요. 재결합 부부 남자분의 잘못이. 저 남자분 되게 효자라서 잠깐 못 간 거 아닐까요? 주위에
보면은 엄마가 장남을 너무 끼고 돌아서 장가 못 가는 남자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겠다. 이 남자분이 효자라 가지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다. 효자라서 엄마를 모시고 살고 했거든요. 이 남자가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여자분들이 사실상 없잖아요. 이 남자가 1,500을 벌어도 엄마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누가 같이 살아. 근데 이 여자분은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혼낼 때 서장훈 씨가 이제 물어봐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엄마는 이 여자분을 딸처럼 내 와이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장훈 씨도 이런 얘기 했지만은 아들 같은 사위는 없고 딸 같은 며느리 없다고. 남이에요 여러분. 남자분이 50이 넘으셔서 완전 옛날 가치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남입니다. 완전 남. 완전 남인데 내 배우자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은 고맙고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완전 옛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꼰대 마인드. 여자분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막 친정 가고 했던 게 여자분 어머니가 이제 투병 중이고 그리고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막 투석하고 그랬대요. 40년 넘게 투석을 하시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시로 친정을 가봐야 된다고 남자분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도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문자만 띡 보내고 친정에 가버리는 거는 이거는 이해해주기 어려워요.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지. 남편도 남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아내 무시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초반에 남자분 증거자료 나오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너무 못살게 구니까 이 남자가 무시를 안 할 수가 없어. 원래 배우자를 무시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이 여자분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몇백 통 한대요. 이 남자분이 그 교회에 있는 교회 봉사 같이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 통해서 동료잖아요. 동료 여사친도 아니고 그래서 보험도 들어줬어. 근데 그 보험 들어준 걸로 그걸로도 엄청 잔소리 하더라고. 저도 뭐 이성 관계나 이성 친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극혐하는 사람이지만은 회사 동료나 뭐 이렇게 내가 동아리 활동하거나 거기서 만난 사람이 보험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성적인 호감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험 같은 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여유가 되면은. 근데 이 여자분은 보험 든 것도 빨리 해지하라고 계속 막 독촉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보험도 여자분 만나기 전에 들었던 보험이에요. 근데도 계속 그 싫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을 완전히 그냥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진태현이 잘못한 거는 맞는데 남편분이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남편분이 잘못된 부분들 있죠. 여자분한테 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핸드폰도 집어던지고 이런 것도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앞부분에 여자분이 정말 과할 정도로 너무 남자분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에 결혼 전에 만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그때 일부터 다 갖고 와가지고 계속 이 남자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계속 그 말을 쉬지 않고 몇 시간을 얘기하니까 이 남자분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용돈 여자분 어머니 용돈 10만원 줬었대요. 남자분이 돈을 잘 버는데 여자분 어머니한테 용돈 10만원 드렸대. 저는 그것도 막 엄청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예 용돈도 안 주는 사이도 많잖아. 오히려 어머니 저 사업하는데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이들도 있는데 그 이 남자분 말로는 너무 처음부터 용돈 많이 드리면은 부담 느껴 하실까봐 나중에 차차 드리려고 했었다고. 근데 결혼하고 2주 만에 별거하게 되다 보니까 용돈 드릴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남자분이 막 이렇게 막 쫌생이 같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쫌생이라면은 정말 그 돈이 아까워서 10만원 준 사람이었다면은 이 여자분한테 재결합했으니까 300만원씩 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재결합했다는 걸로 이 여자분한테 거의 1년에 3,600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몇 개월 동안 1,100만원 이렇게 송금해주고 했거든요. 쫌생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여자분이 일단 한번 거기에 꽂히면은 계속 집요하게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고 하면서 남자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이 저는 또 장모님이 살아있었다면은 용돈도 많이 드리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장모님이 휠체어 타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난다고 하면서 남자분이 울었어요. 많이 드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얼마 드렸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10만원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용돈 부분이 실제로 이런 걸로 많이 싸워요. 기혼자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 10만원 20만원 이런 걸로 엄청 싸웁니다. 니네 엄마는 20만원 줬으면서 왜 우리 엄마는 10만원 주냐 이런 걸로. 그리고 어머니들이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분명히 아들이나 딸이 엄마 이거 절대로 남편이랑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돼? 신신당부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유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더라 며느리한테 자랑하고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 그때 너무 좋더라고 하면서 사위한테 괜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내 와이프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나 몰래 어머님한테 이렇게 용돈 드렸네? 이런 걸로 엄청 싸워요. 용돈 때문에 엄청 싸워 진짜로. 결혼하고도 용돈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도 돼요. 제 주변에 용돈 드리는 친구들이 물론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 때 그럴 때 이제 용돈 드리는 경우는 있죠. 근데 매달 드리는 경우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본인들 살기 버거. 다들 자녀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본인들 살기 버겁다 보니까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한테 드리거나 장모님한테 드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도 내가 또 드려야 돼.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양가 어른들 드리는 돈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잖아요 20만원씩 드린다면은 뭐 40만원이고 진짜 큰 돈이거든요. 혼자 살 때도 큰 돈이지만은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큰 돈이야. 그 10만원 20만원이. 그리고 매달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매번 내 남편 그리고 나의 소득이 엄청 안정되고 돈을 잘 벌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아이 교육비에 많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거 우리 사정을 모르고 용돈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예민해져. 그런 걸로 그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예민해져. 되게 결혼하게 되면은 제한된 경제 상황 안에서 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처럼 한 달에 1,500, 2,000만원 버는 사람도 쪼들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 달에 막 1,500 넘게 버니까 야 진짜 돈이 나만 돌겠다. 뭐 양가 어른한테 돈 많이 줄 수 있겠다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가요. 그리고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입는 브랜드도 달라져. 내가 버는 만큼 내가 먹는 음식들도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는 만큼 차도 좋은 차 몰 거 아니에요. 차를 2대 몰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상 돈이 여윳돈이 많이 없어. 근데 그 안에서 또 쪼개가지고 양가 어른한테 용돈을 주게 되면은 이게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떠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부가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고정적으로 매달 양가 어른한테 용돈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노후가 안 되어 있는 집안과 결혼하게 됐을 때 매달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피하려고 하잖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매달 뭔가 나가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용돈이나 이런 거는 진짜 가족 행사, 명절 이럴 때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어도 내가 여윳돈이 많이 있어도 가족 행사나 명절 때만 드리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리고 용돈 드릴 때는 무조건 배우자한테 얘기하고 배우자 모르게 주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는 괜찮아. 배우자 모르게 뭐 장인장모한테 드린다거나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배우자 모르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잖아요. 그거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면 나를 쪼잔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미지에 대해서 나 몰래 줘야 될 정도로 나를 쪼잔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크게 싸워요. 실제로 이혼 변호사분들 채널 보잖아요. 진짜 100만원도 안 되는 10만원? 20만원? 이걸로 이혼 많이 한대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했다. 거기에서 완전 그냥 삔또 나가가지고 완전 감정 상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결혼식 날 여자분이 이제 남편한테 불만사항 얘기하거든요. 결혼식 날 동서가 인사를 안 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여자분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진짜 무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분 말로는 이 남자분의 주변 사람들이 전부 여자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피해의식이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럴 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 남자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분의 동서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의 교회 활동할 때 하는 교회 지인들 있잖아요. 교회 지인들도 하나같이 이 여자분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특히 교회 사람들이 대놓고 막 무시한다는 거는 교회 사람들 특성상 그럴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분들 특유의 사교성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의 배우자를 같이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는 분들인데 이 여자분은 다 여러 명이 무시할 리가 없잖아. 제 생각에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의 주변에 있는 여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단절시키려고 소외시키려고 그렇게 본인이 피해의식을 갖고 계속 막 뭔가 만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여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고 그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재혼했는데 정해진 양육비 외에 말 안 하고 몰래 줬다던가 아니면은 금액이 크게 나가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몰래 사줬을 때도 큰 싸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덕철님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5만원 이상은 다 배우자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10만원 이상은. 근데 재혼했을 때 내가
자기가 전처나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한테 재혼한 배우자고 상의 없이 해줬어. 선물이라고 컴퓨터 사주거나 어린이날이나 그런 거라고 막 게임기 사주거나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를 엄청 불쾌할 수밖에 없죠.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난데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전처랑 사이에서 낳은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해줬다 그러고 나중에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엄청 현타가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걸로 엄청 싸우고 실제로 자녀가 있는 돌싱하고 결혼했을 때 비양육자랑 결혼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려는 특유의 성향이 있는데 무시를 한다고요? 탁형 말대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분이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남자분을 이제 고립시켜야 안심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남자분만 기다려요. 전업주 보고 그냥 이 남자분이 밖에 나가면은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해요. 외부 활동하거나 취미 활동도 없이.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나만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이 남자분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여자분처럼 이 정도면은 이렇게 심하면은 남자분이 안 살만도 하거든요. 안 살고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남자분은 처음에 이혼할 때도 여자분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준 거래요. 원래는 이혼할 마음이 없었대요. 남자분도 여자분을 많이 사랑해요. 원래 이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분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해줬던 것 같아.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워낙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재결합하자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재결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막 싸우다가 이런 심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하고 여자가 안 싸우려면은 나하고 이 여자분이 안 싸우려면 당신이 엄마한테 잘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이 남자분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나온 거지 매번 이 여자분한테 강요한다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았어요. 맨날 막 세뇌시키듯이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여자분이 못살게 굴면서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까지 막 끄집어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감정이 욱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들으면 화가 날 만한 이 여자분의 발작 버튼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분은 시어머니랑도 엄청 안 좋거든요. 저렇게 이혼을 노래 부르는데 제3분에 인정되는 결혼 연수 채워지기 전에 그냥 남자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여자분도 사랑 확인이에요. 이 여자분이 이혼하자는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혼해달라고 막 계속 막 강요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 여자분한테는 사랑이라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혼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확인을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여자분이 운이 좋은 거죠. 여자분이 이런 남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거지.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좀 되게 불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누가 저한테 300 주잖아요. 생활비 외에 300을 이 여자분이 또 받아요. 생활비는 생활비로 받는 거야. 300만 원이 생활비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따로 카드로 쓰고 300만 원은 별도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냥 시어머니한테 좀 잘할 것 같아. 나라면은 그냥 생활비는 카드로 쓰고 생활비 외에 300을 또 줘. 그러면 난 그냥 그 사람 부모님한테 좀 잘할 것 같아. 300까지 필요도 없어. 그냥 50만 원만 줘도 좀 잘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거 보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막 그렇게까지 못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300만 원도 이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분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된 수입이 아니잖아요.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 여자분은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만약에 좀 틀리면은 엄청 또 남자분한테 너 왜 3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왜 이거밖에 안 줬냐면서 또 남자분은 엄청 못살게 굴어요. 이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1년에 3,600만 원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달은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기 바라는데 여자분이 그런 걸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좀 지나치는 거지. 지나쳐. 아마 요즘에도 여러분 지금은 여자분 문제 위주로 얘기했는데 이 남자분도 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결혼했을 당시에. 지금은 이제 분가해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남자분은 원래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여자분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여자분을 위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분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남자분도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고 원가족에 대한 그 애착심이 강하면은 결혼 생활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여자분도 문제긴 하지만은 남자분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독립이 잘 안 돼 있으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끈끈하신 분들은 본인들끼리는 화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집안에 또 들어오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 집안과 그렇게 화목하다고 하고 끈끈하다고 하는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계속 이 여자분한테 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우리가 안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이 남자분
남자분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이 남자분이 지금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한창 부모님한테 좀 신경이 많이 쓰일 나이예요. 이 나이대가 40대 50대 나이대가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연락을 뜸하게 하고 자주 안 만나고 살다가도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 부모님이 이제 건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노쇠해지는 나이잖아요.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 시기 자체가 좀 신경 많이 쓸 때긴 한데 그래도 좀 배우자를 먼저 좀 신경 쓰고 챙기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무조건 이제 엄마부터 신경 쓰고 김장하는 것도 야 엄마가 김장하려고 김장한다니까 너 보고 오러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내 와이프부터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목한 가정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화목이 언제 괜찮냐면은 그래 너네 가정은 화목하구나 그래 화목하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화목하니까 너도 와서 같이 화목하자 이러면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야. 화목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화목한 건 좋은 거지. 그 화목에 대한 기준이 내가 만나는 상대의 화목의 기준인 거잖아요. 나의 기준은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이 사람들의 화목에 내가 굳이 끼고 싶지 않아. 같이 이렇게 화목한 거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은 내 에너지가 또 그만 기빨리고 에너지 소모되고 눈치 보게 되고 나는 지금 화목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평화롭고 싶은데 계속 뭔가 이 화목한 집단 안에 나를 같이 껴가지고 같이 화목하자고 하면은 상당히 뭔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혼이신 분들은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처에 부모님이 같이 산다 해요. 부모님이 이제 근처에 가까이 산다고 쳤을 때 주말에 나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속옷만 입고 넷플릭스 보고 대충 누워서 잠자고 그러고 싶어 주말에. 근데 근처에 이제 화목한 장인 장모나 화목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셔가지고 주말에 식사하재.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 먹재. 근데 이제 남편이나 와이프는 우리 화목하니까 같이 가서 밥 먹자. 우리 엄마가 밥 먹재.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주말에 쉬고 싶어. 그런 이 사람들의 화목에 내가 끼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밥을 좀 늦게 먹거나 안 먹더라도 넷플릭스 보고 싶고 핸드폰 게임 하고 싶어. 씻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화목이라는 거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은 아무리 그 화목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한다 하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집안의 화목에 내가 맞추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냥 화목한 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마냥 화목한 게. 근데 이 남자분은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고 우리 엄마 문제 없다. 네가 문제다. 우리 집에 네가 맞추면 되는데 네가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깔려있다 보니까 계속 지옥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분이 지금 생활비 외에도 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남자분이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여자분하고 그리고 이 남자분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을 가장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시어머니가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 만나려고 합니까? 시어머니도 불편하지 여잔데. 근데 이 여자분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계속 생각하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새벽에 교회 가다가 당신 만난 건데 우연히 내가 억지로 만나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해도 이 여자분은 듣질 않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재결합도 했고 재결까지 했다면은 그리고 남자분들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분가했죠. 물론 매달 300만 원씩까지는 아니지만은 1년에 3,600만 원 맞춰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여자분도 재결합했으니까 남자분이 그만큼 맞춰주고 노력해주고 있으니까 여자분도 남자분한테 좀 시어머니하고 그 인사 정도는 하고 그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도 노력하는데. 근데 여자분이 막상 노력하는 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노력하는 거 그냥 남자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여자분 말로는 혼인신고하면서 남자가 돌변했다고 하는데 남자분은 나름대로 많이 맞춰주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분이 언젠가 버림받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 여자분이 좀 망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매사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300만 원도 어떤 달은 1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100만 원도 큰 돈이니까 정말 진짜 이 남자 그래도 이제 일단 보내주고 있구나 하고 좋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런 거 없이 카드로만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편이 따로 돈 주는 거 없이. 그 작은 거에 감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은 모든 거를 다 불안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충분히 감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다 나쁘게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 수녀 캠프까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남자분이 가출을 한다거나 여자분하고 따로 살면서 딴집 살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자분이 그렇게 잔소리 심하게 하고 하는데도 항상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둘이 등산 가고 둘이 산책하고 여자분이 뽀뽀하라고 하면
뽀뽀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를 여자분이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운 거를 여자분이 못 견뎌 해가지고 계속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아,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 여자분이 딱히 경제활동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여자분이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냥 이 남자분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했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또 이혼하자고 할까봐 이 남자분한테 계속 불안해가지고 사랑도 확인할 겸 계속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안해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 나이대 50대인데 1,500 버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 전업주부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경제활동 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계속 이 남자분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걱정된다면서 잔소리하면서 이 남자분보다 살짝 우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이 남자분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자격지심 때문에. 저는 이 남자분이 따로 바람을 핀다거나 바람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 남자분이 정말 여자분이 그렇게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바람 핀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여자분은 자기 핸드폰 비번을 걸어놓고 안 보여주는데 이 남자분 핸드폰은 이 여자가 전부 다 봐요. 수시로 이 남자분 핸드폰 무슨 대화 했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 근데 이 남자분은 그거 다 핸드폰 보게 냅둬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이 딱히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부갈등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고부갈등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분가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고 이 여자분이야말로 이미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계속 그때 감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남자분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이 하도 주변에 사람들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교회 모임이나 이런데 여자분을 데리고 같이 활동하려고 나가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분 교회 지인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 모임이 있는데 당신이 늦게 들어왔으면 거기에 적응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분한테 그렇게 이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여자분이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 이 남자분한테 계속 그 교회 지인들 욕하고 교회 지인들 만나지 말라 그러고 보험도 해지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계속 좀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에서 이 여자분의 그런 점들이 뭔가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 남자분이 보기보다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도 어떤 여자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남자분은 딴 데 쳐다보고 여자분 보고 사진 찍어주라고 한 다음에 그냥 딴 데 보고 있어요. 이 여자가 계속 남자분이 뭐 여자만 보면은 막 눈 돌아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지도 않아. 하도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고 난리치니까 이 남자분이 그럴 만한 빌미를 안 만드는 거죠. 남자분이 그렇게 워낙 막장 최악의 남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남자면은 진짜 괜찮은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분 정도면은 책임감도 있고. 특히 오이도 사건, 오이도에 교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이제 회식한 적이 있는데 무려 이 여자분 만나기 훨씬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 사진을 보고 그 옛날 사진을 보고 왜 여자들하고 오이도 갔냐? 그 여자들하고 연락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활동 하다가 회식 자리로 간 건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가 첫 남자래요. 처음 사귄 남자랑 결혼한 건데 너무 이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알게 되는 그런 이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사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료, 같이 교회 활동하는 그냥 교인 이런 것들.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를 나만 소유할 거야. 나만 이 남자를 가질 거야.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여자분도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건데 바뀌지 않을 텐데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서장훈 씨가 여자분이 하도 이제 남자분을 의부증 걸려가지고 남자분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막상 이 남자분 주변에 여자분들이 이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성을 생각 안 한다. 너무 오버하는 거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이 남자분이 매력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냥 나만 갖고 싶은 거야. 이 남자가 뭐 잘생겨가지고 바람나고 이럴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봐야 되고 인간관계도 나밖에 없어야 되고 나한테만 의존해야 되고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여자분이 다이소에서 옷 사입고 다이소에서 옷 파는지 몰랐는데 다이소도 옷도 판대요. 엄청 절약을 하고 살잖아요. 사실 이게 검사고 절약한다기보다도 궁색 맞은 것 같아. 저는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나이에 맞게 잘 입고 다니는 생각해요. 맨날 365일 유니클로만 입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40대 중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럴 때는 좀 괜찮은 옷을 입어야지. 후줄근하고 냄새나고 그런 옷 입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여자분은 본인이 그렇게 싼 옷을 그렇게 오래 입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다 쳐도 여자분이 결혼식 때까지도 이 남편분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 그냥 원래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도 메이크업을 본인이 한다고 했대요. 심지어 이 남자분 메이크업도 여자분이 해가지고 남자분 얼굴이 그냥 하얗게 돼버렸어. 그냥 새하얗게. 전문가가 화장해준 게 아니라 여자분이 화장해가지고. 나름 이 남자분 착한 거야. 그리고 웨딩드레스도 테무에서 3만원짜리 웨딩드레스 사가지고 결혼식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1,500 벌잖아요? 내가 1,500을 버는데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화장하는 거 돈 아깝다고 본인이 해주겠대.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웨딩드레스를 물론 그 웨딩드레스 대여는 100만원 넘어가고 몇백만원 하고 돈 아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만약 1,500만 벌잖아. 기왕이면은 같이 하는 결혼식이니까 그리고 결혼식의 주인공은 여자분이니까 신부니까 웨딩드레스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여자분이 테무에서 3만원짜리 웨딩드레스 사가지고 그거 입는데 저는 좀 이 사람이 되게 절약을 하는구나 검사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3만원짜리처럼 안 보여 웨딩드레스가. 놀랬어. 테무에서 웨딩드레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나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 3만원 티가 안 나. 아무도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테무에서 3만원짜리 살 거라는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싸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여자분이 테무에서 그 웨딩드레스 사가지고 그렇게 입고 결혼식 했대요.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 아무튼 이게 화장 있잖아 화장. 이 남자분 화장을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여자분 화장이 그래도 화장이 조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분이 제대로 화장하고 오라고 보냈대요. 거기서도 신부 화장이라고 하면은 비쌀 테니까 하객 화장이라고 하고 결혼식인데 여자분이 그렇게 하고 결혼했대. 하객 화장이라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은 하객 화장을 하고 남자분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지독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근검 절약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자분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절약하고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집안 대대로 원래 이렇게 돈을 잘 안 쓰고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여자분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랑은 크게 연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분이 대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돈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대학생 때는 부모님이 사업이 망한 거랑 별개로 내가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그 소비 성향은 물론 아버지 사업이 망했으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과외를 하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돈 보내드리고 쪼들릴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해가지고 내가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갑자기 소비 성향이 완전히 그 돈을 안 쓰는 걸로 됐다? 그렇게는 잘 안 된다고 저 생각해요. 저는 결혼식 생략은 안 하고 그래도 하긴 했네요. 원래 결혼식 생략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남자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가지고 결혼한 거야.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할 때 이 여자분처럼 내 와이프가 엄마가 되어버리면은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멀어진다 생각해. 남자 입장에서는 내 와이프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여자가 아니라 엄마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되게 뭔가 멀어지는 거야 이성적으로. 근데 여자분이 계속 이 남자분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보면은 엄마예요. 이 남자분은 그냥 사춘기 아들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여자분은 야 그래도 추우니까 야 옷 입고 가.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빨리 저거 입고 가. 저게 더 이쁘니까. 계속 그렇게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너무 그냥 엄마가 돼버린 거야 엄마. 이게 저는 결혼 생활에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라면은 그냥 배우자로서 그런 것만 해야지. 엄마같이 하면 안 되고. 등산이랑 나들이 갈 때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옷 입는 걸로 잔소리했거든요. 옷 입는 걸로 잔소리를 산에 도착할 때까지 121번 잔소리했어요. 차 타고 가는 내내. 그거 왜 안 입었냐? 내가 입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입었냐? 당신 내 말이 안 들리냐? 내 말 맨날 무시하더라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산에 도착할 때까지 남자분이 여자분이 입으라는 옷 안 입었다고 121번 얘기한 거야. 121번. 제작진이 그거 몇 번 얘기했는지 세요. 저는 제가 놀랬던 게 남자분이 소리 한 번 안 질러요. 대꾸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남자분이 말수가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말을 했다가 말하면은 더 그게 길어지니까 여자분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자분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그 남자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이 여자분 이런 여자분이랑 살면은. 그리고 이혼할 때 이제 별거하잖아요. 별거했을 때도 이 여자분이 남자분이 이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분이 계속 집요하게 남자분한테 이혼하자고 전화하고 막 그랬대요. 몇백 통씩. 근데 남자가 계속 전화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 차에다가 생크림 바르고 이 남자분 차에다가 믹스커피 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 거지. 뭐 그래까지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혼까지 한번 하고 재결합한 거잖아요. 남자는 지금 이혼 의사가 아예 없대요. 이혼 안 할 거래요. 여자분이 귀엽대요.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게 다 귀엽고 이혼 안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계속 이혼하자고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남자분은 그냥 이혼 안 할 거고 좀 이혼 수용 캠프에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면은 고쳐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친구가 없다. 내 와이프가 싫지 않고 그리고 여자분이 또 다정한 성격이고 괜찮은데 나한테만 의지한다. 친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해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뭐라 하냐면은 친구 없다고 한 거에 꽂혀가지고 또 남자분한테 불만을 가져요.
인신공격이라고. 나보고 친구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이혼 의사가 갑자기 50대 50에서 100%가 돼버립니다. 저는 여기 남자분이 마지막에 가사조사 끝나고 멘트할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휠체어 타고 우리 딸 부탁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울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나는 내 와이프가 싫지 않다고. 내 와이프가 되게 다정한 성격인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나한테만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혼수습 나와서 해결하고 싶어서 나왔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다른 좋은 얘기는 다 안 듣고 나한테 친구 없다고 한 것만 꽂혀가지고 이 남자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100%가 돼버린 거야. 이 여자분이 그냥 이 여자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크다는 거죠. 저는 이 여자분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남자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출연자들 있잖아요. 다른 부부들 다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계속 쉬지 않고 남자분한테 싸우고 따지고 화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들 있는 데서 남자분한테 귤껍질까지 던져버리고 남자분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웃으면서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귤껍질까지 던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도망가요. 다른 부부들이 너무 이 여자가 계속 이 남자분을 잡돌이 하니까 눈치 보다가 처음에는 말려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때 자기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먼저 일어나 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이 그렇게 다 있는 데서 이 남자분한테 뭐라 한 것도 좀 과시한다는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 남자는 나랑 이혼 안 할 사람이고 이 남자가 나를 놓지 못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부부들 있는 데서 대놓고 남자분 존중하지 않고 귤껍질까지 던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분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숙소 와서도 여자가 멈추지 않으니까 남자가 폭발합니다. 다 때려치고 집에 가버리자고. 그래서 퇴소해버린다고 하면서 캐리어 짐 싸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러 가야 되잖아요. 인터뷰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 여자분이 가질 않고 이 남자분한테 계속 뭐라 하니까 남자가 그냥 다 때려치러 가면서 짐 싸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이 여자분은 남편이 뭐 분노조절 장애다, 이 남자가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 여자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뭐 똥차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똥차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똥차 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똥차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자분은 본인이 이제 지금 분노조절 장애를 만들고 있고 본인이 이제 배우자를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여자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자기만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9기잖아요. 워낙 17기 18기가 레전드였어가지고 19기는 신심할 것 같았는데 원래 첫 번째 부부가 제일 약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19기도 17기 18기 못지않게 엄청 그 개막장스러운 부부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약한 부부예요. 이 재결합 부부가 제일 약한 부부야. 다음 주 신내림 받는 부부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고부활동으로 막 싸우는 부부 있던데 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재결합 부부가 전문가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좋은 쪽으로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어서 이러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 도움 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